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바이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감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렇게 수급만 봐도 지금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특별한 시장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지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은 현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수급이 붙지 않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유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수급이 붙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좀 하락이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좀 심심한 그러한 모습의 수급이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뭐 어떠한 이렇게 좀 외인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주가에 좀 큰 영향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에는 좀 더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색칠한 부분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갭 상승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위치였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수급이 워낙 약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모양이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저항이 있는 이 라인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확실하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양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저항도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가서 이 다음 여기에 대한 저항도 확실하게 좀 돌파가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라인은 여기를 왜 돌파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에 대한 이 캔들을 좀 봐야 돼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라인이 어, 왜 설정이 되었느냐? 제가 이 캔들하고 이제 이 캔들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위치상 여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 여기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이 캔들의 여기 라인이 좀 저항이 좀 있어 보입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벗어났을 때는 이 우에는 좀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동평균선 어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캔들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상당히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동평균선 5일선의 안착까지도 해줬죠. 그리고 갭 상승까지 해줬는데 왜 못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만. 이 색칠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왜 못 갔는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수급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수급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갭 상승 이후에 이제 분봉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좋은 위치를 만들어 줬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갭을 띄워줬어요. 갭을 띄우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수급이 이 라인은 또 뭐냐 그러면 이 라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이 바로 직전에 이 고점 있죠. 이러한 자리를 뛰어넘어서 이 라인 설정은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 이제 좀 이해 쉽게끔 제가 말씀을 그냥 드려볼게요. 이
라인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여기를 이 종가상의 이 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좋은데 여기에서 수급이 약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갭 상승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수급이 좀 강해야 돼요. 매수세죠. 매수세가 강해야지 좋은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과 또 여기에서 수급이 약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하락 이후에 지지할 자리에서 지지해서 올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보는 이제 캔들, 이제 제가 보는 캔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석하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기준을 잡는 그 분석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잡는 위치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여기에서 이 캔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공식적인 그러한 캔들 위치다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이 캔들이고 왜 이 캔들이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기준입니다. 제가 설정하는 기준. 지금 여기를 자 수급을 받쳐주지 못했다. 근데 여기는 상관없어. 여기까지 빠지는 건. 여기까지 빠지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분봉을 좀 분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갭 상승 이후에 수급이 강한 위치들이 있어요. 갭 상승을 하고 수급, 눌림목의 수급. 근데 보시면 여기가 꼬리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꼬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 건데 못 올라간 게 뭐죠? 수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음봉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돼요. 지금 보면 여기 약간 좀 올라오긴 했어요. 이 라인대를 보시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 하나 이게 살짝 튀어나왔죠. 그것도 이렇게 그럼 이건 저항이 받았다. 저항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내용,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캔들의 분석을 봤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모습 장중이다 하더라도 여기를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 때는 중요한 라인 때는 맞습니다. 그럼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들어 올려줘서 안착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죠.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었느냐,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느냐, 물론 뭐 현대바이오의 뭐 재료가 약했든지 뭐 기업적인 뭐 어떤 내용이 있어서 뭐 빠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이 기준에 대한 저항과 지지,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생긴 거죠. 돌파를 하지 못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 때문에 상승을 못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 외에도 좀 밀렸죠. 그래서 시간 외에도 좀 밀리고 5일선 그러면 다음에 뭐 21선 뭐 이렇게 또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21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바뀌기 전에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색칠한 근처가 아닐까. 그러면 21선까지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 색칠한 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면 21선에 대한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여기 이제 여기 갭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거 색칠한 거 말고도 약간 여기 색칠하고 좀 다르죠?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를 이렇게 채우러 내려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내려오던 일단 상승이 중요하죠. 상승이 중요한 거니까 상승에 대한 이 돌파가 일단 나와야 되고 나오지 못하면 지금 뭐 21선, 뭐 갭
이런 거,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매수로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지 못했던 그 내용만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좀 근거 있다. 그러니까 참 근거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네요. 네, 제가 혼자 이게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좀 알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대형주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좀 더 밀리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 올라올지 이것을 좀 지켜보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